올해부터 오래된 경유 차량을 폐차할 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1년이라도 더 오래된 차를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도 대부분의 시군이 선착순으로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항이 올해부터 방파제 개선 공사에 들어가지만 방파제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두 군수 영입에 실패한 국민의당의 충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관광지와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골고루 분산되고 체류 시간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래된 경유 차량에 폐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이라도 더 오래된 차가 지원금을 받는 게 당연할 텐데 대부분의 시군이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이성문 씨는 최근 진안군에 폐차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의 차량은 91년식, 주행거리는 3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원 받으면 조금 더 중고차, 나은 차를 좀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군에서 또 지원해 준다니까 또 내 차는 좀 놓아도 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진안군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이 오래된 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다 보니까 저희 진안군에서는 노후된 차량의 우선순위에 준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만 진안군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 차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전주시가 어떤 차량을 선정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모두 83대를 선정했는데 연식이 90년대인 차량은 9대에 불과하고 무려 74대가 2000년대 연식입니다. 그나마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 화물차는 12대에 그쳤고 나머지 71대는 승용차나 승합차입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 더 많이 선정된 겁니다. 언제까지 마냥 공구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폐차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공고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돼 담당 공무원의 주장엔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보조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노후 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이 공무원에겐 편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비흥항이 방파제 위치 선정이 잘못돼 피난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방파제 개선 공사에 들어가지만 방파제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비흥항입니다.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항에 정박한 어선들은 다른 항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방파제 설계가 잘못돼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면 오히려 비흥항 안의 파도가 높아져 침몰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남풍 불었다면은 여기 뭐 뒤집어져가 난리요. fu지를 못해. 그 안구도 너무 찢고 막 난리. 해양수산청은 이 때문에 기존의 방파제 일부를 헐고 새로 350m의 방파제를 만드는 등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파제 높이를 결정하는 설계 파고 기준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설계 파고 기준을 정하는 용역이 끝났지만 전문가 검증 작업이 남아 공표가 늦어지면서 지난 2005년과 2012년에 만들어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가지고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해수면 높이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오래된 기준보다는 최근 기준을 적용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5년이면은 지금부터 1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은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어떤
사고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1,700억 원이란 금액이 투입된 비행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소속인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군수 영입에 실패한 국민의당의 충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무소속으로 각각 초선인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주, 진안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두 군수는 국민의당 영입 제의도 받았지만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군수가 당선되니까 그 전에 새누리당 쪽에서도 입당 권유가 있었고 최근에는 국민의당에서도 바람이 좀 있었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영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도의원 1명과 시군의원 5명을 영입한 뒤 단체장 입당에도 공을 들였지만 실패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군수 2명을 영입해 국민의당의 새 확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지사를 포함해 15명인 단체장은 민주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3명, 국민의당 1명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7명, 민주당 2명, 바른정당 1명입니다. 단체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전북 민심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폐쇄를 강행하면 회사에 준 200억 원의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당시 계약서와 조례를 분석한 결과 회사 측이 사업을 폐쇄하거나 축소할 경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준 보조금 200억 원을 지방세 형태로 강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해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현대중공업이 460억 원의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주택과 온실의 풍수해 보험 자부담 비율이 35%로 높아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정부가 55%, 자치단체가 10%를 지원해 자부담 비율이 35%라며 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단독주택이 15%, 온실은 6%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취업난 때문에 유행처럼 번졌던 대학 졸업 유예 신청자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미뤄도 막상 취업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학점 이수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업 학점을 따고도 일부러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는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3년 전 도내 4년제 대학의 졸업유예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졸업 예정자를 더 선호한다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해 전북대의 졸업 유예자는 570여 명으로 2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주대와 우석대 등 사립대들도 40%가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졸업유예하는 선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졸업유예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졸업유예하는 선배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학가의 이 같은 트렌드 변화는 졸업을 미뤄도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졸업한 후 인턴이나 각종 시험 준비 등 적극적인 취업 전략을 짜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의 일부를 내고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를 한다고 해서 취업에 뚜렷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졸업을 일찍 해서 취업에 관련된 인턴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졸업유예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졸업 유예자 수 감소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찾아가려는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손창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일 순창군 적성면에서 발견된 청머리오리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폐사체 발견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농가 52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읍과 인접한 5개 시군에 있는 돼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을 둘러싼 김제와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에 있는 돼지와 염소, 사슴 등 48만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구제역 예방 백신을 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정읍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20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염소와 나머지 전 지역의 소에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가 공식 발매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등 일부 관광지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14개 시군으로 골고루 확산시키고 또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 투어패스입니다. 관광형과 교통형, 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 종류는 모두 13가지입니다. 가장 저렴한 4,200원짜리부터 맞춤형인 11만 9천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전북 투어패스는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와 공영주차장, 맛집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0원짜리 3일권을 구매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호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김제 벽골제 등을 둘러본다면 10만 원에 가까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박시설이나 식당도 할인되고 이런 박물관도 무료 관람이라 하니까 다음에 오면 저도 꼭 다시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전주와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였던 전북 투어패스가 14개 전 시군과 업무 협약을 하고 공식 발매됐습니다. 오는 4월이나 5월부터는 관광지와 문화시설, 맛집 등과 함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옥마을 등에 집중된 관광객을 14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시키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 그렇게 전라북도에 오면 틀림없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지리산과 덕유산 등 국립공원과 철도와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전북 투어패스와 아직 연계가 안 되고 가맹점의 할인율이 낮은 곳이 많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문화예술인들이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호남 오페라단을 도립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동규 시인 등 전북 문화예술인 16명은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오페라로 제작해 널리 알려온 호남 오페라단이 재정난을 이유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도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986년에 창단한 호남 오페라단은 국내 민간 오페라단 가운데 3번째로 오래됐지만 최근 문예진흥기금 지원에서 탈락하고 후원자를 찾지 못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노동연대와 평화와 인권연대는 호남고속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근무일수를 적게 부여해 임금을 적게 주고 운행 여건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하거나 운전이 편리한 차량을 배차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전주시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호남고속은 이에 대해 특정 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산 최초의 성당 건물인 둔율동 성당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55년에 준공된 군산 둔율동 성당이 군산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분당으로
건립 당시의 기록을 정리한 성전 신축기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아내와 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김제시 의회 49살 A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달 5일 김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와 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지난 1일 김제 한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완주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도심을 돌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차례에 걸쳐 모두 1,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1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상습적으로 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12.6도, 전주 10.9도 등 대부분 1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